1학기 2차 함수의 평행이동. 아까 개념 설명하는데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쌤이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동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쌤이 아까 설명을 하고 지금도 설명을 하긴 할 건데요. 분명히 설명하는 내용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설명하는 내용 이해하면 좋은데 당장 이해 못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뭘만 하면 이따 결론 나올 텐데 결론만 잘 정리해 놓으면 근데 이제 일단은 그 결론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거 좀 설명해 보고요. 근데 이 설명 다 듣고도 역시나 그래도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확실한 건 일단 결론만 잘 정리해서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근데 일단 결론에 앞서서 일단은 어떻게 그런 결론 나오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일단 우리 반 교실 배치도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좌석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쌤이 요 아래쪽에 있고 저 뒤쪽이 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반에 어떻게 앉아 있냐면 요 앞에 최민성이 앉아 있고요. 민성이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민성이 옆에 이현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성이 뒤로 예원이가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은 요 세 명만 가지고 더 얘기해 봅시다. 여기 세 명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우리가 교실을 좀 이동하게 되었어. 다른 교실을 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실을 가게 된 거야. 우리가 원래 파란색 교실이었는데 초록색 교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맨날 앉던 자리에 앉을 때는 헷갈리는 게 없었겠지만 초록색 교실을 가니까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너 어디 앉아야 되지? 했을 때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 고민까지 해요 그러겠지만 요거 2차 함수 평행이동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원래 교실에서 민성이가 여기 딱 구석에 또 앉아 있었고요. 민성이 옆에 이현이가 있었고요. 민성이 뒤에 예원이가 있었다 해서 지금 뭐를 기준으로 민성이의 위치를 기준으로 나머지 사람들의 위치를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교실이 바뀌었지만 요 구석에 지금 누가 있고요? 최민성이가 있고요. 민성이 옆에 이현이가 있고요. 민성이 뒤에는 예원이가 있었다라고 자리를 생각한다면은 교실이 바뀌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사람들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 얘기를 왜 하자면요. 함수라는 거는 쌤이 수업 시에도 설명했지만 함수라는 거는 x랑 y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요. 여기서는 쌤이 어떤 예시를 든 거냐면은 이 자리라는 걸 한번 예시로 들어본 거예요. 그죠? 자리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민성이의 자리가 기준이 되는 뭐야 원점이었다 0,0이었다 그죠? 민성의 자리가 0,0이었다라면은 그죠? 민성이 옆에 이연이라는 점은 A라는 점이었고 그죠? 그래서 x, y 그죠? 그 다음에 예원이의 자리는 B라는 점이었다. x, y로 하지 말 걸 그랬나? x, y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쓸게요. 민성이가 0,0 기준이 되는 원점이었다라면 이 옆에 있는 A라는 점은 그죠? 뭐 1,0인 거고 그 다음에 예원이의 자리는 뭐 0,1인 거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1만큼 왼쪽에 오른쪽에 있고요. 1만큼 뒤에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교실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다? 일단 어떻게 찾을 거다? 우리는 0,0이라는 민성의 위치를 잡아놓고는 그죠? A라는 민성이 옆에 있는 애는 1,0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민성이 뒤에 앉은 B라는 애는 0,1이었어 라고 빠르게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역시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뭘 찾는 거야? 기준이 되는 애를 하나 잡아놓고는 그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었어, 왼쪽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앞에 있었어를 가지고는 바뀐 위치를 빠르게 찾을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교실이 바뀐 거를 뭘로 이해하냐면 교실이 바뀐 거를 그리고 평행 이동으로 이해하고 그죠? 근데 이제 원점과 그러니까 민성이와의 위치, 민성이 옆에, 민성이 뒤에 이런 위치 관계를 함수라 생각해 보자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바뀌더라도 관계는 바뀌지가 않아야, 그죠? 그래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평행 이동하는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이해됐나요? 좀 더 해볼까? 4분면에서 해볼게요, 4분면. 한번 4분면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우리 지금 2차 함수 하고 있는데, 2차 함수는요, 그죠? 원점을 지나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그죠?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를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y는, ax 제곱 그래프라고 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민석이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원점인 겁니다. 0,0이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뭐 A라는 점이 있으면 이 A라는 점은 지금 원점보다 그죠? 뭐 1,1인 점이고요. 여기 뭐 B라는 점이 있으면 얘는요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4예요. 이렇게 써보자고요. 그죠? 근데 얘를 평행 이동한 거야. 얘를 뭐 어느 쪽에 평행 이동할까요? 얘를 만일에 요렇게 요런 대로 평행이동 해볼게요.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쳐볼게요.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그래프 형태는 바뀌지 않고 위치만 바뀐 거니까, 그죠? 뭐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칸 정도 갖다 칠까요? 5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한 3칸 정도 갖다 칠게요. 그죠? 그죠? 그래서 교실 이동을 한 거야. 원래 우리가 앉아있던 교실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죠? 이 파란색 교실이었는데 빨간색 교실로 이동을 했다 그 얘기인 겁니다. 분명히 다른 교실이에요. 하지만 통째로 이렇게 반 구성원이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죠? 원점을 기준으로, 그죠?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같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역시나 이렇게 같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만일에 우리가 0,0이라고 한다라면은, 그죠? 0,0이 아니지만 0,0이라고 한다라면은 얘는 1,1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2,4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근데 빠르게는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정확한, 그죠? 절대좌표는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축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의 위치만 바뀌었지 x축 y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x축 y축이 야 그럼 니들끼리만 자리 바꾸면 너희 위치를 내가 어떻게 하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그래요, 그럼 좋아요, 얘가 몇인지 알려줄게요. 지금 우리는 원래 있던 0에다가 x는 5만큼 더했고요, 원래 있던 y에다가 3만큼 더했어요 할 겁니다. 그럼 다른 애들도 나도 x에다가 5만큼 더하고 y에다가 3만큼 더해야겠다. 얘도요. 너도 더했니? 그럼 나도 x에다가 5만큼 더하고 y에다가 3만큼 더해야 된다. 왜 5만큼 더하고 왜 3만큼 더하고 있는지 알죠? 그죠?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0,0이던 게 5,3이 됐고, 그럼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원점이 5를 더했고 y에다 3을 더했네. 그럼 나도 x에다 5를 더하고 y에다 3을 더해야지 하고 전부 다 똑같이 더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은 3,7이라는 점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6,4라는 점이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얘는요 5,3이 되고요. 그죠? 이 기본 원리 알겠나요? 그죠? 그죠? 좀 설명해 볼게. 그러면 만일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원래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y는 ax 제곱 그래프였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p만큼 x축으로 평행 이동하고 요만큼 q만큼 평행 이동에다 칠게요. y축 방향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요 위치에 이렇게 그려진 거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구성원들의 위치는, 상대적 위치는, 그러니까 뒷자리네, 앞자리네, 옆자리네 위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교실이 바뀐 거야. 그죠? 교실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은 x 값으로는 p만큼 바뀌었고 y 값으로는 q만큼 바뀐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요 관계식은 요걸 따라갈 거라고요. 그죠? 애초에 민성이 뒷자리였어요, 민성이 옆자리였어요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얘기는 요거 규칙을 따를 거라고요. 그죠? 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좌표가 바뀌었어요. 그죠? 바뀐 좌표를 써줘야겠죠. 만일에 요거를요,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A, B라고 해보자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평행 이동하고 평행 이동해서 요 위에 이제 뭐라고, 요 위에 이제 뭐 A 플러스
P, 그 다음에 B 플러스 Q만큼 이동해서 있는 거겠죠. 그죠? 왜 좀 전에 우리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 되겠을 때 모든 점들한테 5만큼, 3만큼, 5만큼, 3만큼, 5만큼, 3만큼 더했었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는 숫자가 아니라 P랑 Q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A랑 B라는 점에 대응하는 점은 그죠? A에다가 P 더하고 B에다가 Q 더한 만큼 이렇게 돼 있을 거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죠? 요 점이겠지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근데 음, 아이고 알파벳 좀 바꿀게요. 이게 복잡해 보이겠다 너네가.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쉽게 바꿀게요. 이걸 만일에 A, B가 아니라 요 점을 만일에 어, x, 그냥 y라고 할게요. x, y. 그래서 x, y라는 점이 있었고, 당연히 요 x, y라는 애는 원래 이 함수식의 규칙을 따르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이제 뭐 재준이야. 재준이는 지금, 이 반에 자리 배치도가 y는 ax 제곱이라는 거였으니까 난 저 규칙에 맞춰서 앉아 있어야지 하고 앉아 있었는데 교실이 바뀌다 보니까 이동을 했다고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래서 재준이의 위치가 더 이상 x, y가 아니고요. x에다가 p 더한 만큼, 그 다음에 y에다가 q 더한 만큼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자리가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배치 자리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써봅시다.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 값은 원래 x값에다가 p만큼 더하고 원래 y값에다가 q만큼 더한 건데 얘도 일단 하나의 그래프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쌤이 이제 x 프라임 그 다음에 y 프라임이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x 프라임이라는 애는 그죠? 애초에 x에다 p만큼 더한 애. 그 다음에 이 y 프라임이라는 애는 애초에 y에다가 q만큼 더한 애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죠? 하지만 쌤이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에서 바뀐 좌표다 얘기하고 있지만 안 바뀐 게 있더라니까요. 교실은 바뀌었지만 그죠? 그들 사이의 관계는 바뀌지가 않았다. 관계식은 지금 어디 있다? 관계식은 지금 요거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x랑 이 y도 원래 관계를 따르겠네 그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러면은 x랑 y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쌤은 요 식을 2항에서 쓸 겁니다. 어떻게? 요거 2항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라는 애는 x 프라임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애는 y 프라임 마이너스 q하고 되는 겁니다. 요거 2항했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바뀐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지만 애초에 얘네들은 지금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요 규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나는 이 규칙에다가 x 값을 넣을 거예요. x 대신에 누구 넣을 거예요? x 프라임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y 대신에 누구요? y 프라임 p를 넣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넣어보면 y 프라임 마이너스 q는 그죠? a 한 다음에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p에 제곱하고 써질 거다 그 얘기인 거야. y 대신에 요거 대입하고 x 대신에 요거 대입한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식 정리하니까 y 프라임은 그죠? a 한 다음에 x 프라임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더라 그 얘기인 거야. 요 함수식, 요 평행이동한 요 함수식에 대해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함수식을 찾고 있었는데 이 함수식은 요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요 새로운 함수식은 그죠? y는 그죠? a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p 제곱하고 그 다음에 q를 더한 값으로 되는 거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P랑 Q는 어디서 왔냐고요? 지금 요 P랑 Q는 어디서 온 거예요? X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P였고요. 그죠? 안 나와. X축으로 평행이동한 값 P에 나온 거고요. Y축으로 평행이동한 값 Q 나왔는데 가만 보니까 Q는 부호가 플러스인데 P는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죠? 분명히 플러스 P였는데 마이너스 P로 써지고요.
플러스 Q였는데 얘는 그냥 플러스 Q가 써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요 설명까지 대략이라도 이해를 했으면 좋고요. 근데 이해를 못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쌤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걸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를 못했어도 사실은 결론만 정확히 암기해도 좋아요. 이 함수 단원의 지금 제목 자체가 이렇게 제목 나와 있죠, 그죠? y는 a 괄호치고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하고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딱 보면 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 녀석은 원래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뭐 한 거냐면은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네야 라고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요걸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요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쌤이 아까 좀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아요 사실. 알았죠? 그죠? 다만 주의할 거는 요거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라는 거. 알았죠?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일단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 얘기합니다. 좀 전에 y는 a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를 기억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요게 뭐였다? y축 평행이동이었다.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0이다. 쓰나 마나니까 이거 지워질 거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뒤에 플러스 3만 붙을 거다. 이게 y축으로 그죠?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인 거고 y는 2분의 3x 제곱인데 뒤에 그냥 마이너스 5 쓴 게 그죠?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y는 2분의 1 x 제곱 하나 그냥 플러스 4한 게 평행이동한 거다.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다 그냥 마이너스 1 쓰면 y축 평행이동한 거다.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은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전에 그 1차 함수 할 때요. y는 ax 플러스 b 해가지고는 요 플러스 b는 그죠?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에요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나 그냥 뒤에 상수항이 딱 붙는다라면은 이거 그냥 뭐다?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면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알았죠?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지 쌤이 설명한 내용을 다 이해하면 좋은데 뭐 이해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내용은 쌤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요. 대표용은 이런 겁니다. 4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이차함수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 물어봤는데요. 이게 딱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 y는 3분의 1 x제곱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뭐 했구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이만큼 그죠? 내려왔다는 얘기고 그런 그래프는 지금 어디 있다. 이 5번을 얘기하는 거구나. 찾을 수 있으면 일단 되는 거야. 알았죠? 여기서도요. 이차함수 그래프 물어봤는데 역시나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원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그래프가 있었는데 뭐했구나 3만큼 평행이동했구나 3만큼 그죠 위로 올라가겠구나 그런 그래프 어딨냐고요 여기 딱 보이는 건가요 그죠 3만큼 평행이동한 거 그죠 원점 지나야 되는 게 그죠 그죠 그 다음은요 요거 y축에 대한 평행이동 얘기했으면 이제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도 얘기할 거다. y축은 그냥 뒤에 상수항 붙이면 되는데 x에 대한 평행이동은 어떻게 한다? x 뒤에다가 그죠? 마이너스 b 붙인다. 대신 얘는 x랑 같이 제곱된다. 요 형태는 x에 대한 평행이동이다. 요거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래요. 원래 y는 2 해서 x제곱이었는데 x 그죠? 주의할 거는 x축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이니 나는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제곱할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y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한 다음에요. x 플러스 3이니 그럼 나는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제곱할 거야. 얘는요. y는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5니 그럼 거꾸로 플러스 5 한 다음에 제곱할 거야. 얘는요. y는 3 한 다음에 x 한 다음에 플러스 2니 나는 마이너스 2 할 거야. 라고 써주면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요 패턴이 보이죠?
요 패턴 자체를 기억해 놓으면 더 좋아요. 쌤의 설명을 이해해서 매번 그 설명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사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는 그냥 Y축 평행이동은 뒤에 상수항 붙는 거였어. X축 평행이동은 그저 X랑 같이 묶어서 제곱되는 숫자였어. 근데 걔는 부호가 반대였어만 딱 명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쌤이 아까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알았죠? 그래서 이해보다는 일단은 암기를 더 중심으로 하자고요. 여기서는. 알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평행이동한 그래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죠? 식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꼭지점도 물어봤고 축의 방정식도 물어봤네요. 같이 해봅시다. 꼭지점은 원래 0,0을 지나야 되는데, 그죠? x 값은 바뀌지 않았고 y축으로만 뭐 했으니까 3만큼 평행이 됐으니까 0,3일 거고요. 얘는 0, 마이너스 5, 얘는 0,4, 얘는 0, 마이너스 1인 거겠죠. 그죠? 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꼭점이 있는 이렇게 좌우 대칭인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린 지금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칭축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얘도 대칭축은 그냥 x는 0, 얘도 그냥 x는 0, 얘도 그냥 x는 0, 얘도 x는 0.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칭축은 바뀌지가 않았다. 역시나 계속 누가 Y축이 지금 대칭이 되는 축이 되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야? 바뀌었죠.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아까는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움직였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만큼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온 거거든요. 원래 0,0을 지나야 되는데 얘가 어딜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거예요.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라고 되겠죠. 그죠? 요 마이너스 1인 축을 좌우 대칭하니까. 그죠? 여기서도요. 원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a가 음수니까 이제 위로 볼록 했겠죠. 그죠? 볼록한 건데 원래는 원점을 지나는 속에는 얘를 뭐 했냐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대칭축이 어디인 거야? 요 3이라는 점 지나는 거 아니니? 그래서 꼭지점은 3,0인 거고 대칭축은 x는 3하고 되는 거죠. 그죠? 얘는요, 그죠? 일단 꼭지점은 마이너스 5,0하고 되는 거고,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5겠다. 그죠? 왜냐면은 원점을 지나던 애가, 그죠? 지금 이렇게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꼭지점도 마이너스 5,0인 거고, 대칭축도 x는 마이너스 5인 거고, 그죠? 얘도요, 꼭지점은 2,0, 그 다음에 좌표, 대칭축은 x는 2하고 되는 거겠죠. 쌤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Y축에 대한 평행이동 따로 봤고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한 평행이동 따로 봤는데 이번에는 묶어서 보자고요. 묶어서 보는 겁니다. 묶어서 보는 형태. 오늘 제일 중요한 형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해하면 아주 좋지만 이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외워놔야 됩니다. Y는 A 한 다음에 괄호 묶어서 그죠? X 마이너스 P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Q 그죠? 뭐냐면은 요 안에 있는 그죠? P는 X축 평행이동이다. 대신 얘는 원래 P만큼 평행이동했는데 부호는 거꾸로 마이너스가 된다. 뒤에 붙어 있는 Q는 Y축 평행이동이다. 얘는 플러스 Q였니?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Q다. 그냥 X축 평행이동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명확하게 외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역시나 원래 0,0을 지나던 y는 ax 제곱 그래프였는데 얘가 지금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지점에 잡혀있는 p, q가 되고요. 어차피 대칭축은 위아래 움직이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죠? 꼭지점에 x값만 보고는 x는 p하고 될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 형태 자체를 앞으로 우리가 이차함수의 표준형이다 부를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하기를 쌤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차함수식이다 그랬었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2차항이 있고요. 1차항이 있고요. 상수항이 있는 기본적인 형태 2차 함수야 그랬다라면은 사실 요거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걸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 왜? 그냥 2차식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이걸 보고는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요거는요, 분명히 x에 대한 2차 식이어서 2차 함수식인 거 알겠는데, 보이는 거야. 뭐가,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구나라는 정보가 너무 좋은 정보가 잘 보이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식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 거고요. 얘한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표준형이라고. 얘를 알면 얘가 어떤 애인지 우리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 얘가 표준이 되는 애야. 표준형이라 얘기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식은 이제 앞으로 일반 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긴 거야. 2창, 1창 상수항으로 생긴 거야. 일반형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걔가 정확히 어떤 애인데, 어떻게 평행이동하고, 꼭지점이 어디 있고, 대칭축이 어떤 애인데라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앞으로 표준형을 사용할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표준형을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X축 평행 이동이랑 Y축 평행 이동만 기억하면은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식은 따라오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미기 6번 보니까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 이동하라. 그래서 그 식을 나타내고 꼭지점과 축의 방식을 차례로 구하랍니다. 일단 얘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라 그 얘기인 거야. 그럼 Y는 한 다음에 자 3까지 써요. 그 다음에 X축 평행 이동은 X랑 같이 묶어줘야지 대신 부호는 반대여야 되니까 이 플러스 2니 나는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제곱한단다. 그죠? Y는 부호 그대로 마이너스 3이에요. X만 부호가 반대인 겁니다. Y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얘의, 그죠? 꼭지점은요. 원래 0,0이었는데 x 이만큼 더했고 3만큼 뺐으니까 얘는 그죠? 2, 마이너스 3하고 되는 거겠죠. 그죠? 어차피 위아래 움직이는 y 값은 대칭축이랑 상관이 없다. 대칭축은 누구랑 상관이 있다? 좌우로 움직이는 녀석 상관이 있다. 대칭축은 x는 2하고 되는 거겠죠. 그죠? 얘는요. y는 3분의 1까지 쓰고요. 괄호치고 x가 마이너스 이만큼 x는 부호가 반대를 쓰니까 플러스 2하고 제곱 y는 그대로 플러스 1 그래서 얘의 꼭지점의 좌표에는 마이너스 2, 그냥 1인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누구만 본다? x값만 본다. x는 마이너스 2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다. 얘는요. 일단 y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쓰고 x축으로 4만큼 평이동했니? 부호는 반대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y는 그대로 7 얘의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는 4,7 그래서 대칭축은 x는 4고 되겠지. 얘는요. y는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x축에 대한 평행이동 마이너스니까 나는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죠? y는 그대로 쓴단다.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인 거고요. 그죠? 대칭축은 x만 본 다음에 x 마이너스 3하고 써주면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몇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 어려워 보이나? 10번 문제? 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식이 있대요. y는 ax 제곱인데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플러스 q가 붙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런 1차 함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만큼 q만큼 뭐 했겠지? 평행이동 했겠지? 그 얘기인 거야. 그 그래프를 보니까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누가 y는 ax 제곱 그래프가 그죠? 원점 안 지나네. 원점보다 얼마큼 위에 있네? 1만큼 위에 있네. 1만큼 평행이동 했겠다는 얘기겠구나. q가 뭐겠구나? 1이겠구나. 그죠? 그러면 일단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y는 ax 제곱 플러스 1 하고 쓸 수가 있는 건데요. a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보이냐면 요점 보이는 거예요. 이 2,17이라는 녀석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녀석이니까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x 대신에 2, y 대신에 17 대입하니까 17은 그죠? 2의 제곱 4a 플러스 1과 같고요. 그래서 a는 4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글쎄요, 뭐 어려운 게 안 보이는데? 그죠? 뭐 이런 거요? y는 뭐 5x 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뭐 했다? y축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겠다. k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뒤에다 플러스 k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뭐와 일치했다? 얘가 이거와 일치했다. a는 당연히 뭐고요? 5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4여야 되니까 k는 7이겠네. k는 7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뒤에 붙어 있는 상수항은 2차 함수 그래프에, 그죠? 뭘 얘기한다고요? y축 평행이동을 얘기한다. 이제 x축 볼 차례인가요? 예를 들면은 요 23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건 상수항이 아니네, 그죠? 안에 묶여 있네. 플러스 1이네.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이겠네, 그죠? 대신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부호가 항상 뭐니까 반대니까 얘는 플러스라 써 있겠지만 사실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겠지. 그러면 원래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원점보다 그죠? 1만큼 왼쪽에 가는 누구겠냐고요? 1번 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빨리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뭐 어려운 게 뭐 있을까? 뭐 이런 게 어렵나요? 29번?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y는 a x-1 제곱 그래프가 점을 지나고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x 값 범위를 물어봤는데 일단은요, 여기 뒤에 말이 복잡한데, 그죠? 일단 이 점을 이번에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대입해 봅시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은 a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어서 이게 뭐냐면은 9a인 거죠. 그쵸? 즉 9a가 뭐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그죠? 근데 뭐 물어봤냐면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그랬습니다. 일단 얘는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그래프를 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뭐였냐면은, 그죠? 위로 볼록인, 그죠? 그래프였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죠? 1만큼 평행 이동한, 즉 이렇게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으니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는 요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 물어봤으니까 뭐가 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x는 뭐예요? 1보다 크거나 같았겠다고 되는 거겠죠. 그죠? 요 부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어오면은 좀 감을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아직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나머지 문제는 쌤이랑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숙제를 많이 못 내겠네요. 일단은 210페이지, 그래요. 210페이지까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안 되는 문제는 쌤이랑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풀어보고요. 안 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지켜본 사람 수고했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내용은 쌤이랑 뭐 수업 시간이 될 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